오늘 나는 솔로 7대7 처음이죠? 여태까지 거의 6대6 이랬었는데 7대7 처음이네.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겠죠? 도시 특집 이번이 나는 솔로 세 번째죠. 10기, 16기, 22기 이렇게 세 번째 돌싱 특집인데 남PD님이 좀 작정하시지 않았을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날 돌싱 특집도 100분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돌싱 특집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이 더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더 괜찮으면은 재밌습니다. 일단은 첫인상, 외모, 분위기 이런 게 뭐 자기소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자분들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여자분들의 분위기나 여자분들 외모가 너무나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러면은 보통 재밌어. 일단 남자 출연자분도 한 분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영수님은 의사 같았는데 의사였어요. 영수님 의사입니다. 의사. 마취과 전문이래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왔고 일은 울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진 공공의료기관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수님은 저는 입장할 때부터 의사 같았어요. 남양주 집에 자가가 하나 있고 원주에 자가가 세 채가 있어가지고 집이 네 채예요. 집이 네 채고 그리고 상당히 철두철미한 엄청나게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가계부 이렇게 나눠서 가계부를 쓰고 있고 연말정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엑셀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엄청나게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처분하고 결혼 생활할 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독실한 교회 신자예요. 교회 성가대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이분이 일단 기독교고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번 돌싱 특집에서. 그분들한테는 영수님이 아마 제외되겠죠. 영수님을 안 만날 겁니다. 일단 교회라는 이유만으로도 안 만나 하실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하신 분들이 제가 이번 기수 보니까 한 2명인가? 3명 계시더라고. 그리고 영수님이 너무나도 직업도 좋고 뭐 집도 있고 다 준비된 남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계획적이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알뜰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다 가계부 철두철미하게 쓰고 당연히 영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거를 요구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나왔지만은 전처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로 싸운 것들이 나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아마 영수님은 또 다른 분 만나도 또 그러실 거예요. 영수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글쎄요. 될까요? 가계부를 본인이 그냥 혼자 쓰고 혼자 관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분한테까지 가계부를 이제 체크하고 가계부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감시하는 느낌 들어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결말이. 부동산 많고 돈 많으면 뭐예요? 생활비 안 주면 땡인데. 아니에요. 생활비는 주는데 생활비를 어디 썼는지 체크를 하시겠지. 매 달마다 여보 당신 여기다 돈 썼는데 다음 달에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검토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가계부 쓰는 거 자체가 본인이 써서 본인 혼자 관리한 거면 모르겠는데 여자분 것까지도 관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성격이시라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 막 영수증 체크하고 그리고 뭐 카드 결제하면은 본인한테 핸드폰으로 연락 오게 알람 오게 해놔가지고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분이 영호입니다. 영호. 영호님은 포항 사람. 해병대 나오신 포항 사람. 영호님은 본인 스스로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5개월 만에 갈라서가지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호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장서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장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영호님의 신혼집이 친정하고 가깝거나 혹은 영호님의 어떤 능력적으로 뭔가 장인장모한테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장인장모가 사업을 해가지고 전처가 이제 장인장모로부터 독립이 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호님은 이혼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장서 갈등이 있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시댁하고 가까이 살면은 고부 갈등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서 갈등도 친정하고 너무 가까이 살면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꼭 능력이 아니더라도 여자분들이 아이를 본인이 안 키우고 친정 엄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를 친정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혼집을 친정 가까이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장서 갈등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처가 되게 성격이 세고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처하고 정반대인 성격, 착하고 성격이 세지 않은 여자,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호님은 아이 있는 돌싱에 대해서 완전히 좀 차단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돌싱 특집에 아이 있는 돌싱만 나오면은 나는 그런 출연 안 한다 할 정도로 자녀가 있는 돌싱분을 안 만나려고 하는 분입니다. 영호님은 자녀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5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영호님은 좀 자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장서 갈등은 뭐 영호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분이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은 장서 갈등 무조건 따라옵니다. 남자분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고부 갈등 따라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마 영호님의 전처분은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인 장모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여자분이 무조건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엄마 아빠 편 들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하게 되고 아마 그런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이 영식입니다. 영식. 확신의 아빠상. 영식님 입장할 때부터 이분 자녀가 있는 아빠다 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확신의 아빠상이에요. 영식님은 좀 힘들 거라고? 근데 또 모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영식님이 100억이 넘는 사업가야. 직업이 엄청나게 훌륭한 전문직이야. 그런 거면 충분히 영식님도 가능성이 있다 봐요. 여러분들 절대 뭐 영식은 안 될 거다, 불가능하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모른다. 자기소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봅니다. 영식님이 인터뷰할 때 전처분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직원과 고객의 관계였대요. 영식님이 직원이고 전처분이 고객이었는데 영식님의 전처분이 영식님이 마음에 들어서 저녁 먹고 술도 먹자 해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사고 쳐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 생활 4년 하다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책 사유가 전처한테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요.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다고 합니다. 영식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다만 그건 있죠. 영식님이 전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처분하고 술 먹고 너무 빨리 이제 사고를 친 거잖아요. 사고 쳤다는 게 뭐 잠자리 가졌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게 빨리 관계를 가지는 게 결말이 안 좋습니다. 남녀가 관계 가지는 거야. 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너무 빠르면은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좋았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제대로 알기도 전에 섞어버리면은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다. 사심이 잘 쓸 것 같다고요? 사심이 잘 쓸 것 같다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이혼이 많지. 맞아요. 이게 내가 내 자신도 모를 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 그렇게 결혼해버리면은 결과가 거의 뭐 이혼한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 거의 공식처럼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식님 딸이 있는데 영식님 딸이 아빠 편한 대로 하라고 했대요. 나중에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아빠는 아빠 편한 대로 해라.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딸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영식님 커플 안 될 것 같아요. 영식님은 커플 안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나는 솔로 중에 가장 이름하고 안 어울리는 영철이에요. 이분은 약간 모쏠 느낌이 많이 나죠. 자존감이 되게 낮으세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로 뭔가 비판받는다기보다는 이분 행동이 괴상하고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영철님 딱 보니까. 영철님은 차이는 게 늘 일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4학년 딸이 2명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철님의 특이사항은 자존감이 바닥이신데 교제한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혼전 임신으로 하셨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합의 이혼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했대요. 첫째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고 둘째는 부모님이랑 같이 양육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가 2명 있고 지금 영철님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커플 되기 어렵다. 직업이 뭐든 간에 커플 되기 힘들 거라 봅니다. 여자분한테 엄청나게 대시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주 예고편에서 영철님이 장기자랑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안 돼요. 안 그래도 영철님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장기자랑으로 완전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영철님은 지금 일단은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영철님의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변화가 있으면은 상당히 본인이 이제 힘들어지고 신경 쓸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만나지 말라고 했었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녀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분이 이제 양육자일 때 차라리 아들인 게 나아요. 딸보다는. 뭔가 융화가 안 됩니다. 섞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남자분들 돌싱 입장에서는 여자분의 양육하시는 자녀가 딸인 경우가 낫고. 근데 이 영철 씨의 조건은 상당히 좀 힘들죠. 더군다나 영철 씨 딸이 지금 연애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할 정도니까 영철님은 아마 커플이 기적적으로 된다 해도 형코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영철님 스스로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그냥 나왔대요. 딸이 반대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외로우니까, 외롭고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철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엉뚱하고 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광수 씨는 요리가 취미,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 토박이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했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서울대학교 이런 거 좋아해요. 서울대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은근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님은 박사 과정까지 나오셨어요. 포항공대 철강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나왔는데 대학원 아파트 살기 위해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일찍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처가 완전 자기의 첫 여자친구였고, 근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처가 기독교고 광수님은 불교인데 결혼식 준비하면서부터 트러블이 많았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천의 가족들은 기도도 하고 성가대 이런 거 그런 거를 원했는데 광수님은 협의가 안 됐던 거죠. 결혼식 할 때부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양가 어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작부터 좀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그리고 전처가 한 달 반만 살고 가출해 버렸대요. 그렇게 하고 이혼할 때까지 신혼집을 안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혼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도 여자분이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안 된 거죠. 신혼일 때 그런 마찰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금방 남편하고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엄마 아빠 말 듣다 보면은 남편이 죽일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쉬워져요. 독립이 안 될수록. 광수님은 좀 종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불교를 선호하고 다른 종교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그런 여자분, 종교가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는 물론 종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 내가 먼저 있고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그런 상황인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라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정말 같은 종교가 아닌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스타일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진짜 여기 채팅에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채팅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종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상철님 무려 4표나 받은 몰표를 받은 상철님이 키가 크고 엉덩이가 아주 오리궁뎅이 이뻐가지고 허벅지랑 엉덩이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한테 몰표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이번에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멀끔하신 분이 상철님인 것 같아요. 인기 많을만 하다. 여러분, 지금 직업이 뭐 치과 의사다 이런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 돼봐야 알아. 정확하게 맞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보면은 엉덩이랑 허벅지가 탄탄하신 분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왜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끌리는 거예요? 난 남자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 운동선수도 축구선수가 인기 많고 이분이 취미가 운동을 하셔서 그런 건지 하체만 탄탄한 게 아니라 상체도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그 상철님이 이렇게 피지컬도 좋고 괜찮지만 본인이 돌싱이다 보니까 연애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처가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위자료를 다 받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마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전처가 바람을 폈을 거예요. 외도로 아마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밝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변호사분하고 합방을 했었는데 변호사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외도가 많다고. 그리고 여기 상철님은 아이가 없대요. 이분이 피지컬도 좋고 다른 남자 출연자분들은 아저씨 같은데 상철님은 그래도 되게 좀 밸런스가 좋잖아. 근데 아이까지 없어요. 이분은 아마 이번 돌싱 특집에서 끝날 때까지 인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뭐 여자분한테 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인기가 끝날 때까지 많을 거예요. 계속 여자분들이 상철님한테 많이 좀 몰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철님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대요. 여러분, 돌싱도 같은 돌싱이더라도 아이가 있는 돌싱, 아이가 2명 있는 돌싱, 돌싱인지 이런 케이스랑 아이가 없는 돌싱인지 이런 케이스랑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 본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거나 비양육자 선호한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 보니까 아니 돌싱인데 아이 있는 돌싱이든 뭐든 주는 대로 만나야지 뭐 돌싱이면서 뭐 이렇게 가리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돌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있는 돌싱들도 아이가 없는 돌싱을 선호해요. 아이가 있게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비양육자더라도 아이가 있으면은 좀 돌싱끼리도 좀 많이 꺼려지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따진다기보다는 책임지고 감당하는 걸 힘들어하죠. 특히나 아이가 없는 돌싱이 아이가 있는 돌싱을 만나는 거는 내가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남의 아이, 그런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 DC에서 보고 오셔가지고 누구 뭐다, 누구 직업이 뭐다 얘기하시는데 카더라 얘기 그만하세요. 내가 그거 제대로 맞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틀리더라고. 강력한 빌런, 강력하다기보다는 빌런이라고 확신하는 경수님이 키가
키가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크고 덩치도 좋아요. 태어난 곳은 전라도 순천, 그리고 성장한 곳은 서울이라고 하는데 전처가 군대도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년 연애했는데 전처 아버지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상견례를 급하게 하고 2달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거나 혹은 공직에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빠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결혼식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엄청 많고,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퇴직하기 전이랑 퇴직한 후랑 자녀의 결혼식을 할 때 이 들어오는 축의금 액수나 그런 결혼식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우리 애들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좀 서두르면 안 되는데 경수님은 전천에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조정으로. 경수님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나는 솔로 일부 나왔던 장면에서 봤을 때는 경수님이 이 여자 저 여자 모든 여자분한테 플러팅하고 모든 여자분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모든 여자분한테 오해 사게 만들고, 아마 경수님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발 걸쳐놓고 보험 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보험 들어놓고 딴 여자 알아보고 그 여자도 또 보험 들어놓고 또 딴 여자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조정이면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요? 재산분할은 조정이나 뭐 소송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으면 그렇게 얼마 안 나와요. 결혼 생활은 막상 얼마 안 하신 것 같은데 연애를 오래 하신 거지. 그리고 위자료나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재산분할이 5대5 정도 받으려면은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 해야 됩니다. 축의금 때문에 급히 결혼식이라니. 근데 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들은 축의금을 정말 많이 뿌리고 다녀요. 정말 많이 축의금을 많이 내고 다녀. 아깝잖아.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할 때 이게 다 돌아올 돈인데, 사람이라는 게 참 비열하고 치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아이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하면은 권력이랑 힘이 사라지잖아. 안 와. 축의금도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자녀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퇴직하기 전에 결혼 빨리 하러 가니까 결혼 빨리 해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해야 돼.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는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축의금 많이 받는다 해서 이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탁형이 올해 연애에도 서둘러서 결혼하면은 결말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올해 연애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올해 연애에도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 생활은 또 다른 겁니다. 연애를 아무리 백날 해봤자 결혼 생활은 완전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나랑 너만 신경 쓰면 되잖아. 결혼해서는 너네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님도 신경 써야 돼.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동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동거도 백날 해봤자 결혼 생활이랑 그렇게 뭐 연관이 없어요. 가족 행사 몇 번 다녀보고 남편 형제들 와이프 자매들 만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결혼 생활이 확 느낌이 다르죠. 쉽게 말해서 상황이 변하다 보면은 진심을 압도합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아마 여기 경수님은 전천의 아버지가 무슨 공직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퇴직 때문에 좀 급하게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전천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셨나 보죠. 그런 케이스는 자녀분들이 독립이 안 된 케이스가 많아요. 여자분이 아빠 눈치 많이 보고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결혼 생활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 방송에 나온 정보만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결혼하면 고향이 두 곳이고 부모님이 네 분 되는 거죠. 맞아요. 아무튼 경수님, 이 여자 저 여자 다 보험 들고 21기 현숙님 있잖아요. 남자 현숙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경수라는 이름이 14기 때까지 있었나? 그랬는데 15기부터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 기수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분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거나 그렇게 됐을 때 친정 도움을 안 받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어요. 결혼해서 남자든 여자든 독립이 돼가지고 둘 다 각자 따로따로 잘 살면은, 각자 그냥 부모님하고부터 독립돼가지고 살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집값 비싸고 서로 맞벌이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친정에 도움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하더라도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